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전북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해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나름 좀 재밌게 했습니다. 제 첫 대학교에서 진행한 강연이어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궁금해하셔서 짧게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1989년 9월 14일생으로 남성고등학교는 58회. 지금 우리 친구들이 몇 회죠 지금? 75회. 어때요? 제가 좀 많이 나이 들어 보이나요? 어때 보여요? 몇 살처럼 보여요 저? 29. 좋습니다. 오늘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08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12년도에 저는 목포해양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4년 뒤에 12년도에 졸업을 하고 졸업과 동시에 한진해운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직업은 선박 엔지니어였어요. 추울 때 보일러 틀면은 뭘로 하죠? 액화천연가스. 우리 요리할 때도 가스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운반하는 게 저희 이제 해운회사에 있는 이제 항해사들, 기관사들이 하는 일이고 제가 그런 일을 했었고 2015년도에 한진해운에서 H라인 해운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17년도 보은해로 실내 양금 카페 익산에서는 모현동에 있었는데 혹시 가본 친구도 있어요? 그 다음에 19년도에 KB 라이프 파트너스라는 금융회사에 있다가 현재는 인트로 커피를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해보고 영업직도 해보고 창업도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무슨 인생이길래 도대체 왜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한 제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나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여기 북한 아니고요. 94년도 4월 29일 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저는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 형편에 맞는 학교긴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국공립이 저렴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고양대학교는 좀 더 저렴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되게 굉장히 많이 어려웠어요. 이런 군대 같은 분위기는 저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캠퍼스의 그 로망을 가지고 갔는데 가정 형편이 사실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나들도 둘에 저희 부모님은 3명을 대학교를 보내려면 등골이 휘셨겠죠. 2명의 등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뭐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저는 학교 다니면서 내내 내가 장학금을 무조건 받아야겠다. 내 부모님의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시험 기간만 되면 저는 그 신경성 장염에 시달렸어요. 시험을 무조건 잘 봐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와서 한 시험 2주 전부터 저는 계속 설사를 합니다. 너무 신경이 예민해진 탓에. 근데 결국에 저는 4학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졸업과 동시에 한진해운 장학생이 되었어요. 2017년이 됐는데 이때 찾아왔어요. 저의 직장 생활의 권태기가. 과연 내가 연봉 1억 충분히 많아요. 특히 지방에서 연봉 1억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도 권태기가 찾아와요. 과연 내가 365일 24시간을 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과연 이 급여가 나에게 적당한 급여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열정 가지고 내가 내 일을 그러니까 일을 만들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결심을 저는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2017년 이때 혹시 EBS 다큐프라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EBS 다큐프라임에서 이 자본주의라는 이 프로그램 했어요. 이제 자본주의라는 프로그램 했고 이 프로그램이 워낙 반응이 좋아서 책으로까지 출간을 했습니다. 여기 적혀있죠.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그죠? 저는 이 책을 보고 더블 인컴, 내 소득을 한번 2배로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근로소득을, 그러니까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만드는 소득은 뭐죠? 근로소득. 그죠? 제가 사업소득, 그러니까 제가 창업을 해서 만드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소득을 한번 2개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결심을 합니다. 아, 내가 네일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2017년도에 제 첫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네, 적혀있죠. 상호는 보은에로라는 상호명을 가지고 17년 6월 20일 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전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5월 초에 제가 한국에 왔거든요. 휴가를 받고 한 달 좀 넘짓 사업 준비를 하고 나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일방적인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아서, 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창업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오케이, 엄마, 아빠, 저 결심했어요. 창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는데 아이템은 뭐냐? 카페를 하고 싶은데 요즘 너도 나도 다 카페가 많고 내가 개인 카페 말고도 프랜차이즈 카페가 워낙 많으니 이거 좀 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서 실내 스포츠가 유행이니까 양궁도 하면서 카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양궁 카페를 창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활. 자, 우리 양궁 카페 창업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이 양궁 카페 창업할 투자자분들이에요. 그럼 자, 우리 뭘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 양궁 카페 한번 오픈해보자 했으면 뭘 준비해야 돼요? 활, 화살. 그 다음에 건물. 그렇죠. 임대 받아야죠. 또 예? 관역. 그렇죠. 또 던져보세요, 빨리. 그렇죠. 카페. 커피. 그렇죠. 5월 달에 내리자마자, 그러면 선배님은 양궁과 카페를 잘 알고 창업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때 당시에 양궁 카페 이응자도 몰랐고요, 카페 키역자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사실 이거를 메리트를 느낀 건 단순합니다. 이때 당시 17년도에 전라북도에 양궁 카페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먼저 깃발을 꽂고 싶었어요. 내가 먼저 하면 그래도 승산이 있겠다. 저는 제가 되게 실행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실행을 옮기고 창업을 하고 나서 저는 공부를 한 스타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카페와 양궁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근데 이때부터 저는 똥 싸는 시간까지도 저는 양궁과 카페를 공부를 했어요.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앞에 선배가 취업도 해보고 창업도 해봤대요. 그러면은 취업과 창업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취업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취업의 장점. 그렇죠. 안정적이다. 또. 자, 그러면 반대로 취업의 단점은 뭘까요? 리스크. 그렇죠. 잘 안 될 시에 모든 위험은 다 저한테 그대로 돌아와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취업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매달 지급되는 급여가 장점이에요. 제가 일을 못하든 잘하든 급여를 항상 줍니다. 물론 뭐 자, 취업의 장점 두 번째는 복지입니다. 그게 창업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창업의 장점입니다. 경제적인 자유의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자, 돈을 벌고 싶다, 창업을 하십시오. 창업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2번 자기다운 일. 남들 눈치 안 봐도 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하면 돼요. 상사한테 결제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 평생 성장하는 삶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카페를 운영을 해요. 저는 직접 제가 콩을 볶습니다. 조만간에 지역 사람들한테 저는 같이 그런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에요. 네 번째, 조직의 불합리함의 자유로.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저희는 100세 더 넘게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자, 우리 회사는 한 몇 세쯤까지 다닐까요? 60. 네, 현재는 65세인데 노령화가 되면서 70세까지 다닌다고 해요. 자, 그럼 70세 이후에는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자, 국민연금 받겠죠. 근데 국민연금 여러분들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연금이죠, 연금. 자,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연금이에요, 연금. 아니면 건물주가 있거나. 자, 건물주도 쉽지 않습니다. 건물주 뺄게요. 퇴직 후의 삶을 생각을 하려면 사실 창업도 생각을 해야 되죠. 자, 패스트페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가지고 내가 이미 부모가 된 상태에서 실패를 한 것과 내가 결혼 전에 아직은 내가 조금 넘어져도 되는 그 나이, 이런 시기에 실패를 경험하는 게 사실 저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20대 후반에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맛본 게 저에게 정말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취업만이 정답은 아니다. 창업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100세를 살아가는 삶이 왔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넓게도 살 수 있으니까. 사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물건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손님이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좀 더 강연이 좀 더 길어지면 그때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25분까지인데 지금 30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짧은 시간대에 내가 창업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뭘 쫓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쫓는 게 전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쫓으면 돈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 이걸 유화를 바탕으로 끝낼게요. 저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죠? 네.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이유는 뭘까요?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토끼의 목적은 거북이였고 거북이의 목적은 결승선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토끼는 거북이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고 거북이는 내가 목표점을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돈을 쫓으면 우리가 돈만 쫓으면 돈과 관련된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자, 우리가 돈을 쫓지 말고 우리의 어떤 하고 싶은 일, 꿈, 뭐 보람된 일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내가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내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